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캐나다는 어제 그저께 계속 지금 영상 40도, 토요일 날 37도, 일요일 날 46도, 월요일 날 47도, 오늘 37도 이렇습니다. 와, 엄청 좋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면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소중하죠? 뭐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뭐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은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지를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그 고, 동양 고전 대학인가에 보면 제가 어느 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정국 사장님 잘 아실 텐데 그 아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압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압의 시작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겠죠? 누군지? 오늘 토픽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Who are you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러면 대답들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최동식이고요. 뭐 지금 캐나다에 살고요. 뭐 운동을 가르치고요. 뭐 자녀는 몇 명이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Who are you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What are you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What are you라고 하는 거는 what은 무엇이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품, 나의 습관, 나의 성격, 나의 자질, 그러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 진정한 나죠. 그죠? 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질문은 그야말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what are you는 진정한 나, 내 안에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 생각과 행동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행동하느냐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무의식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말투나 또는 습관이나 걷는 자세나 그죠? 서 있는 것을 보거나 앉아 있는 것을 보거나 먹는 습관이나 그런데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 큰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하게 되면 잠재의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의 질은 어떻게 높이느냐? 우리의 의식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을 결국은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잘 아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한참 뜨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AR, VR 이런 거. 아마 A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를 알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니면 저 사람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불끄럽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으라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면 알수록 귀는 닫고 입은 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아주 좀 피곤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맥이 빠지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괜히 기가 빨린다 그러죠. 그죠? 에너지 빨리는 사람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탤런트 사인표 씨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할 때는 내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하니까 내 주위에 봉사하는 사람들만 있더라.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의 내적인 면과 다른 사람의 외적인 면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나 쾌락이나 그리고 불평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구두장이는 구두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무드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짐승은 때리면, 특히 이제 개는 때리면 깨갱하죠. 그죠? 아니면 물거나. 그런데 사람은 때리면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때림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맞았을 때 바로 대듭니까? 본능적으로?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선택해요. 근데 불이하게 맞았을 때는 어때요? 방어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계획을 많이 하시죠. 그죠?
이제 나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저런 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런 결정을 많이 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혹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TV 프로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는데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다 아시죠? 그죠?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뭐 이 운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알아요. 야구죠. 그죠? 자, 이 운동도 뭐 다 알아요.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이 운동 혹시 아시나요? 한국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태권이에요. 이 운동을 아시나요? 브라질의 전통 무술인 카포에라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술인 실랏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전통 무술이 있었나 싶죠, 그죠? 제가 이제 무술을 주로 이렇게 넣는데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보여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귀를 연다면.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네, 저도 갖고 싶어요. 그죠?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되고 싶냐는 거죠. 지난번에 권준범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그룹이 먼저냐, 핀이 먼저냐. 저는 사실 그룹이 먼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룹을 내가 볼륨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리더가 되는 게 안전하지 않냐. 그런데 권준모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리더가 되면 그룹이 생긴다. 근데 사실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리더가 먼저 되라. 핀업을 먼저 해라. 힘들어도 핀업을 먼저 해라.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룹도 없는데 지금 2,000볼륨, 3,000볼륨 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핀업을 먼저 해라 그러나.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제가 어떤 목표가 없고 되고자 하는 게 없으면 그걸 갖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EBP가 되고자 하고 BA가 되고자 하고 그런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룹은 못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소비자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품은 당연히 쓰게 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갖고 싶은 거는요. 갖는 거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런데 되는 거는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거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변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거의 야구계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요기베라입니다. 키도 작고 왜소하고 포수 출신인데 그래서 한 구단에서 거절당하고 다른 구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뿐 아니라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 명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명언은 요기 베라가 선수 시절이 아닌 감독 시절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1973 시즌 막바지 당시 요기 베라가 맡고 있는 뉴욕 매츠는 시즌 최하위로 밀려 있었고 요기 베라가 감독직에서 경질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라며 물었고 이에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는 기적처럼 승수를 쌓아갔으며 결국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요기 베라는 야구는 90%가 멘탈이고 그중 절반이 육체다.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등 여러 명언들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요기베라의 이런 발언들은 중학교 정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 문법과 어순을 무시한 어법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배경, 특별하지 않은 외모와 조건 속에서도 야구계의 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선수, 야구 철학자라고 별명이 붙어진 그는 여러분, 야구는 95%가 멘탈이고 5%가 육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운동은 멘탈이 95%고 실제로 그 기술은 5%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운동 잘해도 그냥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운동을 진짜 잘하는 관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한 2, 3m 정도 되는 거 벽 밟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낙법으로 떨어지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백덤블링 100m 가도 아무런 이상 없고 검도도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사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됐고 그래서 운동을 너무 잘해서 미국인 제자들이 도와줘서 다시 도장을 차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노숙자가 돼서 LA에 살다가 워싱턴 DC로 갔다가 워싱턴 주로 갔다가 다시 LA로 갔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운동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인간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스승과 그 선배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뉴스킨을 하면서도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조금 나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이는 그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그렇게 가는 그러한 그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면서 그 노너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술도 똑같습니다. 하다가 저희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승단 심사를 했습니다. 일단 승단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승단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해서 승단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잘 못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승단을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블랙벨트가 됐는데 블랙벨트는 끝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스킬을 더 깊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조금 옆에 있는 말을 변호는 바꿨는데요. 저는 아직 천만장자가 아니지만 뉴스킨을 사랑합니다. 모든 천만장자는 초보자였습니다. 여기에 원래 그 뉴스킨 밑에 태권도인데요. 이제 뉴스킨을 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꾸준히 끝까지 그래서 함께 천만장자, 백만장자, 뭐 500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그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꾸준히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